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워크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걸 통해서 왜 이런 걸 하냐면 버추얼 워크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버추얼 워크 시스템이 정적 시스템이든 동적 시스템이든 뭐 선행이든 비선행이든 앞으로 구조화에서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에 이 개념은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뭐 버추얼만 빼면 워크잖아요, 그죠? 근데 워크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가 뭐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중심이고 이런 F 힘을 줬다 하시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뭐 힘은 벡터겠죠. 그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여기까지 이동했다 칩시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이동해갖고 요렇게 이동했습니다. 요 이동한 걸 갖다 우리는 위치의 변화가 되니까 위치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해가지고 D라고 표현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크는 요 힘 벡터와 그 다음에 변이 벡터의 이걸 이제 우리 도트적이라고 하는데 도트 프로덕트 내적 적이란 말은 이제 뭐 쌀 적다도 되는데 그러니까 곱하기 이런 뜻입니다. 내적이랍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요걸 이렇게 표현하면 결론은 힘의 크기와 변이의 크기와 요거와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세타가 되면 돼요. 요 힘의 크기와 변이의 크기에다가 각 이루는 사이각 세타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뭐 제너럴하게 쓰면 요 워크의 미분수를 적분하게 되는데 이 워크의 미소는 뭐가 되냐면 힘 벡터에다가 위치 벡터 뭐 dr이나 뭐 d나 같은 개념입니다. 요거의 내적을 R 안에서 R2까지 이렇게 되겠죠. 요걸 한번 뭐 결국은 이래서 힘이 일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힘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힘 벡터는 성분대로 구분하면 X축의 성분에다가 I값, Y축의 크기의 성분에다가 J값, Z축 K값. 그 다음에 변이 D 벡터는 뭐 dxi, dyz 이렇게 써도 되고 I, dyj 플러스 gzk 이렇게 써야 되고 그냥 xi, yj, zk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f와 d의 내적은 정의에 의해서 fxi, fyj, fzk 내적 도트 그 다음에 dx로 씁시다. dxi 플러스 dyj, dzk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fxi fx에다가 dxi fy에다가 dyj 플러스 fz dzk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단위 벡터에다가 방향만 가지고 x, y, z이라면 이걸 i 벡터, j 벡터, k 벡터라고 크기는 다 1이 되죠. 요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뭐 컨벤션이니까 뭐 서로 인지하면 되니까. 요걸 요계형으로 한번 보면 요 힘은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요 성분하고 그 다음에 요 성분 팽사변의 법칙에 의해서 요거는 F 코사인 시타 I가 되고 그 다음에 F 사인 시타 J가 되겠죠. 이렇게. 자, 축은 요걸 매렸어요. X라 보고 Y라 보고 Z는 튀어나온 거 칩시다. 그럼 요 식을 요 경우에 적용하면 FD는 어떻게 되냐면 F는 뭐가 됩니까? F 코사인 시타 I 플러스 F 사인 시타 J 플러스 K 방향으로 0이죠. 자, D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밖에 안 갔잖아요. X 방향으로. 그래서 DXI 플러스 DY는 당연히 0이겠죠. 0J 플러스 Z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느냐면 F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됩니다. 다시 쓰면 F DX 코사인 시타 요거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두 개는 같아지겠죠. 힘이란 벡터와 그 다음 변이란 벡터를 내적을 하면 이렇게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는 스칼라가 됩니다. 이게 물리적 의미가 뭐냐면 여기 A라는 사람이라 칩시다. 사람이든 뭐 어떤 엔진이든 물체를 질량 M인 이 물체를 당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게 어떤 성향이면 속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속도가 생기면서 위치를 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생기면서 속도는 일정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럼 힘을 주는 사람은 F. 그러니까 일을 한 거는 A가 됩니다. 요 사람이든 엔진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다. 워크했다. 그럼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배가 고프든지 뭐 엔진은 뭐 기름이 뭐 떨어지든지 하겠죠. 그럼 일을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했는데 에너지는 손실됐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에너지 손실. 그럼 뭐 요 사람은 V가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B라는 물체, 질량 M을 가진 B라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겠죠. 이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된다. A와 B의 관계에서 자, A는 사람이든 엔진이든 일을 한 주체가 됩니다. B는 물체죠. M을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그럼 일을 받았으니까 속도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 일을 했으니까 A는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는 줄겠죠. 그럼 질량 M인 B 물체는 V가 생기면서 뭐가 발생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무슨 에너지가 자, 질량이 있고 속도가 생기면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생기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운동 에너지를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봅시다. 수학적인 건데 벡터의 내적과 외적 요거 하나 좀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힘이란 벡터와 그 다음에 D란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내적한 거죠. 또 들어가면 요거 내적입니다. 이렇게 정의해줘. 힘은 fxi, fyj,
FZK. 자, 요거는 스칼라 성분이고 방향 단위 벡터가 되겠죠. 자, 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니까. dxi, dyj, dzk. 그러면 요 내적은 스칼라가 되면서 fx, dx 크기만 남습니다. fy, dy 플러스 fz, dz. 결국 각각의 힘이 준 방향이 같을 때만 일이 되고 에너지화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적을 한번 해볼게요. d 대신 r을 한번 써봅시다. 곱하기 도트 대신 곱하기를 썼습니다. F. 요거는 물리량이 뭐 대표적인 에너지가 되겠죠. 좀 일이 되겠죠. 요거는 물리량이 모멘트가 됩니다. 회전량이 됩니다. 자, 요런 물체가 있는데 자, 이걸 x, y, z라는 좌표가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요 물체의 회전 중심 매스 센터는 여기라 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이걸 O점이라고 A점이라고 요 벡터를 위치 벡터를 R이라 칩시다. 여기에서 요런 F라는 힘을 줬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요게 MC가 되겠죠. 매스 센터가 되겠죠. 이미점 A점에다 힘을 가르쳤어요. 그럼 이 매스 센터를 중심으로 여기 뭔지 모르지만 축의 방향은 모르지만 회전축을 만들면서 이게 회전한단 말입니다. 이 매스가. 어떤 축을 만들고 어떠한 토크량을 가지고 회전량을 가지고 회전하냐 이걸 계산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러면 R은 자, RX를 그냥 X로 합시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자, 여기까지 크기를 XI라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크기 YJ J 그 다음에 ZK. 자, 크로스죠. 힘은 똑같이 FXI 플러스 FIJ 플러스 FZK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I, J, K. 자, 변이 벡터의 크기를 각각 XY, Z라고 위치. 그 다음에 힘 벡터의 성분을 갖다가 변이 벡터의 성분을 XY, Z 크기가 되겠죠. 힘 벡터의 성분을 F, X, Z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값은 결국 뭐가 되냐면 FZY 마이너스 FYZI 플러스 FXZ 마이너스 FZXJ 플러스 K는 FZX 잘못 썼네. 이는 FYX 마이너스 FXY K 이렇게 됩니다. 자, 요만큼은 이거는 뭐냐면 MXI가 되고 요만큼은 MIJ가 되고 요거는 MZ가 돼가지고 K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게 요 크기 MX 요게 요렇게 포인트 가지고 요렇게 포인트 가지고 요게 MX 자, MI 있잖아요. 요렇게 포인트 가지고 요렇게 MZ가 요렇게 포인트해서 요렇게 자, 요거는 MX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토크하려는, 회전하려는 크기, 방향되고, 이거는 MI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토크하는 거. 그 다음에 MZ는 Z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 이렇게. 요 세 개를 합성하면 이미 축이 나오겠죠, 이렇게. SX가 나옵니다. 그 크기는 당연히 루트 MX의 제곱 플러스 MI의 제곱 플러스 MZ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모멘트의 크기는. 방향은 요 세 개를 해가지고 축을 만드는 최종축이다. 자, 우리가 쓰는 예를 들어서 밴딩 모멘트 Y축에 대해서 모멘트 크기라면 요 값 크기는 여기고 모멘트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또 비슷하게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요거는 자, 벡터의 내적은 요렇게 되고 FD 도트적이 되고 외적 요거는 위치 벡터다. 그 다음에 흰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이거는 외적을 하면 곱하기를 하면 요 벡터의 값이 요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요. 요 I 값이 있을 때는 요거 나눠놓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곱하기 빼고 그 다음에 Y가 생겼을 때는 요리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빼고 그럼 K가 있을 때는 요리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걸 빼고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자, 사람이든 엔진이든 뭔가 땡기든 밀든 물체 M에다가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나는 뭐 배가 고파지고 엔진은 기름이 떨어지고 해서 에너지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질량 M이 물체의 위치의 변화로 가가지고 결국 속도가 생긴단 말입니다. 물체가 A에서 B에서 위치가 변화하면 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DW를 지어보니까 자, 요 힘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적분하면 W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힘이라는 벡터를 갖다가 그 다음에 dr을 갖다 이렇게 적분하면 됩니다. 뭐 힘이 항상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R1에서 R2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0이면 0에서 어디까지가 되겠죠. 이랬어요. 자, 그러면 힘은 그거 하기 전에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써보고 가보겠습니다. 뭐 베니어 위치 변하니까 이 점에서 저 점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알 수 있는데 자, 뉴턴은 힘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힘이란 벡터를 임의의 물체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 요 질량이 m이 있다 칩시다. 이게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속도를 가지면서 힘을 자꾸 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늘어나겠죠. 속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속이 생깁니다. 속도의 변화. 그래서 힘의 결과는 뉴턴은 가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주면 줄수록 가속이 이렇게 커진다고 봤어요. 빨리 커질 수도 있고 작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자, 힘과 가속은 비례한다. 자, 힘과 가속은 비례한데 그 가속의 비례상수, 요 기울기가 세타가 m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가속이란 건 뭐냐? 가속이란 거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다. 그리고 속도란 건 또 뭐냐?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다. 결국은 m dt의 제곱 d 제곱 s. 결국은 변이를 두 번 미분한 게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한 번 다시 미분하면 가속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자, 결국은 힘이란 거는 m 곱하기 dt분의 dv인데 요 m은 상수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역학에 가면 상수가 아닌데
일단 뉴턴력 하겠으면 상수니까 상수라 보고 상수 하셔도 뭐 문제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dt분의 dm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뭐냐면 그럼 이 힘을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요 dt를 이렇게 좌변으로 가버립니다. f dt dmv 뭐 적분하면 또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이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힘이란 거는 결국은 물체에 힘을 주면 그 질량 m을 가진 물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위치가 변하고 속도가 생기고 가속이 생기는데 이 힘은 변이나 속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가속에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뉴턴이 물론 뭐 앞에 갈릴레오도 알았지만 가속에 비례하고 그러면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를 넣으면 방정식이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비례 상수를 매스 m이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속이란 건 뭐냐 결국은 위치에 대한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이고 속도라는 건 또 위치에 대한 시간 변화입니다. 그래서 F 이퀄 M이라는 식을 만들었고 또 다른 물리량을 도입했는데 결국 A라는 거는 결국은 A가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상수인 질량을 넣어보니까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힘이란 거는 운동량의 시간 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로 힘에다가 이 시간을 곱하면 운동량과 동일한 물리 그 차원을 가진 충격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하는 건 에너지니까 있잖아요. 자, 물체에 일을 해가지고 나는 에너지가 일을 했으니까 배가 고파서 에너지가 줄어들고 물체는 위치가 바뀌고 속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면서 뭐가 생깁니다? 운동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KE는 발생하는 게 힘에다가 dr을 갖다가 R1부터 R2까지 적분한 거였다. 그럼 힘이란 건 뭐였습니까? 여기서 M으로 써도 되고 운동량의 변화를 써도 되고 자, dt분의 dmv 여기다가 내적 dr 그럼 질량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와 버리고 R1부터 R2까지 그럼 M dt분의 dv 도트 dr 자, 요 dt분의 dr은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m이 되고 요게 v가 되고 dv가 됩니다. 그러면서 적분 상수가 v1에서 v2가 되겠죠. 이걸 적분하면 2분의 1 v의 제곱 v1에서 v2가 되고 적분을 풀면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1의 제곱이라는 스칼라가 됩니다. 결국은 1이라는 거는 A라는 사람이 일을 해주니까 뭐가 됐습니까? 자, B는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줄었으니까 델타 KE 이렇게 됩니다. 자, KE는 뭐가 되냐면 반이고 하프에다가 질량에다가 V제곱 곱하면 됩니다. 자, 이런 스칼라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왜 각각받느냐면요. 스칼라기 때문에 크기밖에 없잖아요. 복잡한 게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번째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했잖아요. 키네틱 에너지는 했고, 요걸 예전에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해서 많이 표현했는데요. 지금 위치 에너지는 말을 안 쓰고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 뭐 잠재력 이런 뜻이잖아요. 잠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그 보존력이 위치의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안 쓰고 꼭 위치 에너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보존력이. 그래서 위치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그 힘은 우리가 뭐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어디 안 가고 보존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중력, 탄성력, 증기력,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존력이란 게 이런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보존력이 되려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보존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 힘을 F라 치면, 보존력을 F라 치면 요게 0이 되고, 요거는 회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폐곡선,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을 주는 쭉 경로가 있다면, 힘과 빼는 경로가 있다면, 요 폐곡선을 갖다가 요 힘 F, 보존력 F를, 보존력은 소문자로 씁시다. F에다가 DRS, 요 보존력 에너지는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경로에 무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닫힌 경로, 피해 경로를 이동할 시 에너지는 제로다. 델에다가 F를 하면 자, U라는 이 U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아까는 운동 에너지는 KE 표시했잖아요. 요 포텐셜 에너지는 U라고 표현 많이 해요. 요 델 U를 하면 마이너스 F. 이게 보존력이 나온다.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겠죠.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헷갈린데. 또 델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델은 라운드 x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z. 요런 미분 연산자입니다. 이거. 미분 벡터 연산자. 다변수 함수가 아니고 뭐 y가 z 없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dx분의 du가 되겠죠. 좌표가 일반화됐다면 델 qi 분의 델 u가 되겠죠.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됐다면, 제너럴 코디네이터를 쓴다면. 요거 앞에 우리가 모멘트 할 때 r 곱하기 f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멘트 회전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힘을 갖다가 위치를 따라서 갔을 때 경로에 무관하게 0이 된다.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에너지는 결국은 힘 dr, 힘 dr, 힘 dr, 힘 dr 되면 다 돼버리면 0이 되는 거죠. 비교해서 마찰력은 0이 안 되잖아요. 마찰력은 0이 안 돼. 그래서 보존력은 수직 항력도 안 되고. 요 델에 대해서는 컬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디버전스, 컬,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여기고요. 탄성력이고 있잖아요. 중력이란 말인데, 이제 비교를 한번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 이것도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면 힘에다가 결국 에너지는 결국 변이를 곱한 거에서 내정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중심이고. 모든 거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MS 센터에서. 자, 요 점을 했는데. 이 방향을 우리가 만약 X를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긴단 말입니다. 이걸 지구 중심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걸 0이라 보고, 요 기준점 0이라 보고, 기준점 0이라 보고. 자, 이건 또 요런 스프링이 또 하나 있다 칩시다. 이렇게. 스프링이 하나 있어갖고. 요 스프링이 아무 힘을 안 받을 때는 요즘에서 딱 중립적인 평행을 잡고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 물체가 하나씩 0에서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잘 안 그러지네, 이게. 자,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쓰지만 축은 이렇게 X축으로 잡았다 칩시다. 이렇게 X축으로 잡았다 칩시다. 아, 여기 중립점이 0이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걸 0으로 잡았으니까, 요 점을 0으로 잡았으니까, 지구 포면을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탄성 중립 상태 요걸 0으로 잡았으니까, 요렇게 X가 되겠죠. 요렇게 X가 되겠죠. 요 물체를 요렇게 X만큼 끄집 올리뜯고 스프링을 요만큼 잡아 당겼다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X만큼. 여기까지 X만큼.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운동에너지에서 말을 할 때 운동에너지에서 질량 M인 물체에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뭐 엔진이든 뭐든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잡아당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요렇게 잡아당기는 걸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건 요렇게 탄성력이 잡아당기고 당연히 KX고 MG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에서 사용되는 힘은 보존력이고 있잖아요. 이 보존력의 대표적인 게 중력과 탄성력이라는 말입니다. 전기는 우리가 전자기학을 안 하게 해서 좀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중력이 한 일은 워크는 뭐가 되겠어요? 워크는 힘은 mg로 작용하는데 강 그리는 x인데 방향이 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mgx가 되는 거예요. 자, 탄성력이 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적분을 하면
kx가 마이너스 kx가 결국은 dx만큼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0부터 x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 kx가 제곱이잖아요. 그럼 중력과 탄성력은 각각 힘의 방향과 이 중력 mg와 그 다음에 탄성력 kx 이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존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존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델 F가 0이고 회전하지 않고 회곡성에서 F 곱하기 dr이 0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의 기울기가 보존이 되는 요 세 개 조건을 만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중력과 탄성력은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요 사람이 한 일하고 같아요. 이게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쌓이는 탄성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기는 일을 했으니까 반대 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U는 마이너스 델 W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mgx에서 다시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mgx라는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또 당연히 U는 마이너스 델 W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자,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 U는 결국은 du가 적분한 게 되겠죠. 자, 요 du는 힘이란 거는 대부분 위치의 함수잖아요. 위치의 함수에다가 dr을 한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워크는 U와 같은데 방향이 바뀌고 이건 차이점이 되겠죠. 이거는 0에서 2까지로 봤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값이 되면 적분을 하면 0이 아니면 델유가 원래 뭐가 되겠습니까? 델유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성에 한 위치 에너지를 보면 결국은 그 포텐셜 에너지화 되는 거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고 탄성력 마이너스 k f 이꼴 마이너스 kx 이게 한 일은 워크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x가 제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힘이란 건 결국 뭐 이게 u가 뭐가 돼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f dx가 될 거 아니에요. dr이니까. 그리고 참고로 라운드 델 이렇게 표현했죠. 델 u는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걸 다시 말하면 dx분의 du는 마이너스 f1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스프링을 갖다 잡아 당기면 이런 스프링이 있는데 잡아 당기면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u는 그럼 힘은 뭡니까 이게? 그럼 기울기잖아 이게. 근데 이게 딱 이 힘을 준 탄성력은 뭡니까? 이 힘. 요건 기울기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기울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kx가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힘. 늘어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kx가 이렇게. 이런 게 작용되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걸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보증력의 그 부호 때문에 조금 개념 정리 안 돼서 예전에 내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저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조금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요,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더 쓰겠습니다. 델타는 뭐라고 했습니까? 크기가 있는 차분이죠. 정분이죠. 이제. D는 미소 정분이잖아요. 이제. 극한 개념이잖아요. 이제. 이제 일변수 함수일 때는 y는 fx가 있으면 y''은 dx, dy
f 프라임 x가 되니까 dy라는 정보는 f 프라임 x d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파이라는 함수가 x, y, z라는 다변수 함수가 있다. f, x, y, z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파이 정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d파이는 뭐가 됩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dz 이렇게 나옵니다. 편미분은 가면 뭡니까? 파셜이 되는데 파셜 정분인데 여기서 f, x, y, z가 있으면 라운드 x, y, z가 f, x, y, z라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면 다른 거는 다 상수화하고 파이가 f, x, y, z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한다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y, z인데 여기서 나머지 두 개는 상수화 해버립니다. 이렇게 변수가 안 되고 삼축에서 두 개의 축은 상수에서 고정시켜 버리고 어떤 단면에서의 정분만 생각하겠죠. 이렇게 투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델이라는 걸 또 설명되어 있죠. 이건 버추얼이라고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게 타임미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델이라는 요걸 했는데요. 요거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 델을 세 가지 정도에서 쓰이는 일단 쓰이는데 첫 번째 요 델 함수를 갖다가 요런 벡터장이 아닌 스칼라장에 스칼라 필드에 뭐 공간에서의 온도의 분포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공기 밀도의 분포 뭐 공간에서의 뭐 먼지의 뭐 밀도의 분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도를 그려가지고 요게 위치에서의 정분을 구한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서 x, y, z 이렇게 된다면 f가 된다면 델로 나누면 델 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k 이래가지고 이 벡터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스칼라장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스칼라장 예를 들어서 공간에서의 온도 분포 온도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크기만 있잖아요. 공간에서의 먼지 밀도 요런 게 x 방향으로의 변화율 y 방향의 변화율 z 방향의 변화율에 대해서 각각 방향 단위 벡터 i, j 개를 곱하면 여기 기울기가 돼 가지고 그라디언트가 됩니다. 온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만 딱 끊어 가지고 봐 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y축 방향으로 딱 끊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z 방향으로 끊어서 온도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ij, k를 갖다 합해 가지고 더해 가지고 방향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는 기울기 벡터가 됩니다. 이게 산에 올라온 등고성도 예를 들어 산에 오는 등고성은 이렇게 되겠죠. xy가 되겠죠. 이렇게 평행 도성에서 요렇게 뭐 요렇게 뭐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이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요 fxy에다가 델s 구하면 이 등고선은 스칼라장이잖아. 이게 등고선을 바꾸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라디언트 변화의 기울기의 벡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요 델을 만약에 벡터장에다가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가 되고 도트지게 되겠죠. fx는 fxi fyj fzk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벡터와 벡터를 도트를 내보내면 스칼라가 나오버리잖아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Z. 이런 스칼라가 나오고, 이걸 우린 디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공간에서 요게 0이면 이 어떤 최적을 있잖아요.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일정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0이 아니면 들어간 거가 나온다는 게 일정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 그린의 정리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만류인의 중심력에 대한 걸 하는 이론에 쓰이는데, 물리적 실체는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다 해서. 또 이게 곱하기 F, 요걸 이제 컬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C하고 F를 해봤잖아요. R하고 F, 이게 모멘트가 회전이 됐잖아요. 이건 벡터장의 회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면 I, J, K,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되고, FX, FY, FZ,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Z 마이너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YI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X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ZJ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J. 이렇게 벡터장의 회전을 하라고. 이거는 벡터장의 발산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간 양과 나온 플럭스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리라는 게 쓰이고요. 라플라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만류에 갈 때 나오는데요. 대리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대를 한 벡터장을 대를 한 걸 벡터장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류 인력 또는 중력장의 에너지라 보고요. 보존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이걸 대를 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벡터한 걸 다시 내적을 한 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아닙니다. 우리가 만류 인력을 F 이퀄 마이너스 G R이 제곱 M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라플라시안을 통해서는 라운드 델 제곱 파이는 4파이지 이거는 0 이런 식이 나와버려요. 자꾸 내가 미루는데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이제 오늘 한 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는 자, 요 질량 M에 대해서 사람이든 엔진이든 힘 곱하기 변이의 도트적을 통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질량이 V를 가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했다 치면 사람이 한 일, 이런 W는 질량 M 물체에 줬다면 물체 M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오고, 그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오고,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게 되고. 그러면서 요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우리의 힘 중에서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전기력은 보존력이 되는데, 이 보존력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요 보존력이, 중력이 한 일, 탄성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로 되죠. 왜냐하면 힘의 방향, 그 위치의 변화의 방향과 반대니까. 그러면 중력과 탄성력은 일을 했고, 그러면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질량 M을 가진 A든 어떤 임의의 물체가 그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받는데,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
컨저브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되는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고 x가 되고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가 됩니다. 그래서 일이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일이. 운동 에너지와 앞에 설명하고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 중력의 차이는 중력과 탄성력은 마이너스 1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일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력과 확실한 건 중력과 탄성 에너지는 마이너스 1을 했고 그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저장되는 거는 컨저브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플러스로 mgx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물론 디파인하기 나름이니까 또 뭐 그 부호를 갖다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다시 한번 들어가보면 자, 요런 우리가 물체에다가 P를 줘가지고 정력학적으로 여기 거리가 L이라 치면 P라면 이런 정적 평을 만족해가지고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델타만큼 트러스는 늘어나고 뭐 휘고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그럼 이 물체에 어떤 에너지가 차이나면 이 외부가 일을 했잖아요. 이게 P 델타라면 2분의 1 P 델타라면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결점에. 그럼 이게 일을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로 쌓입니다. 이 P에서 해가지고 델타란 만큼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P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 P는 뭐 사람이 눌렀다 칩시다. 물건이 눌렀다 뭐든 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요 쌓이는 포텐셜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 변형 에너지라고 합시다. 이거는 자 2분의 1 P 곱하기 델타가 될 거고 자, 요때 P는 뭐가냐면 내력입니다. 구별해서 N이라 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외부에서 P를 준 한 일을 갖다가 외부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부에 뭐가 생깁니까? 아까지 변형이 생기잖아요. 이게 델타란 변형이 생기고 찌그러니 람다란 변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타란 회전 변형이 생기고 파이라는 토크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변형을 일으키는 힘든 저번 주 시간에 말했지만 내력이란 말입니다. 충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멘트가 생기고 토신이 생기고 이게 당연히 스프링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상이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그죠? 늘어나니까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때 P는 외력이고 N은 내력 충력이 됩니다. 엑시얼 포스. 그럼 이게 2A분의 P제곱 dx 플러스 2GA분의 V제곱 dx 2I분의 M제곱 dx 플러스 2GJ분의 T제곱 dx 여기 전단력일 때는 행상함수 fs라는 게 붙어요. 사각형이냐 원형이냐 벨 모양이냐 이런 것 따라서 또 요런 뭐가 생깁니까? 요런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생깁니다. 외부에 준 요 힘 때문에 예를 들어 요 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벨 포텐셜 에너지가 충력도 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단력은 일으키죠. 토션은 안 일으키니까 이 두 개만 이렇게 일으키겠죠. 변형 에너지를. 근데 우리 요거는 너무 작아서 무시를 많이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써보다 보면 전단 변형을 무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옵션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한 우리가 그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자, 일을 했을 때 사람이든 엔진이든 뭔가 일을 했을 때 워크가
물체의 속도가 발생하면 del KE kinetic 에너지 2분의 1 KX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1 제곱. 이건 당초가 되겠죠. 그런데 탄성력이란 중력이란 이거는 이제 보전력 컨저버티브 포스가 일을 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델 U가 생기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mg x2 마이너스 mg x1 이렇게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kx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 2제곱 되거나 이런 얘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한 거는 이제 실제 일이잖아요. 참, 변형 에너지 U도 하나 생겼죠. 요 식이 요식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버추 이때까지 한 거는 뭐 리얼 워크, 리얼 에너지 뭐 그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버추 워크 가상일입니다. 이런 일인데 가상일이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만드는 두 성분은 결국 힘 아니면 변이였단 말입니다. 이게 도트적이었는데 가상일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힘을 가상으로 하든지 변이를 가상으로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힘을 가상으로 하든지 변이를 가상. 이 가짜라는 말 안 쓰고 버추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힘을 가상으로 하는 것은 많이 안 쓰고요. 재료역학에서 쓰고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베르노이에서 처음 이 개념이 생겼는데 가상 변이의 원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힘이란 거는 에너지든 힘이란 거는 DW를 갖다가 적분하면 워크이 되는데 그러면 DW는 자, 힘 곱하기 변이 이걸 적분한 거잖아요. 자, R1에서 R2까지 요 변이를 가상 변이로 합니다. 그래서 dr을 del r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 되면 요 dw가 어떻게 되냐면 del w로 바뀌어버려요. dw는 뭐가 되겠습니까? dw는 f.dr이 되는데 del w가 돼가지고 f del r 이렇게 됩니다. 요게 가상 1의 가상 변이소가 됩니다. 이게 오늘은 일단 이만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가상 1의 원리를 하고 가상 1의 원리가 정적 평행에 쓰이는 것, 그 다음에 정적 평행 등에서 강체에도 쓰이고 강체로 연결된 시스템 구조에도 쓰이고 요게 재료역학으로 넘어가면요 가상 1의 우리가 단위 하중법이라 해가지고 재료역학에서 많이 써요. 여기까지는 다 가상의 원리가 다 정적이잖아요. 이게. 요게 어디냐면 동적 평행 원리에 써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에너지화 된다는 것. A가 B에서 일을 했다.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고 그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이 포텐셜화 됐다. 탄성력이 물체에 일을 하고 탄성력이 한 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됐다. 물체가 변이를 일으키고 그 변이에 의해서 내적 일이 내력이 에너지가 돼서 변형 에너지가 됐다. 이 관계를 갖다 잘 정리해 주시고 요 실제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TR을 델 R이라는 가상 변이화 해가지고 가상일 개념을 도입해서 구조화학과 다양한 공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